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청년입니다. 젊은 저에게도 수스라치고 힘들었던 사연이 있어요. 부디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한나라시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라고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가끔 뵙는 작은 엄마가 계셨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가족 잃은 슬픔을 나누며 왕래했습니다. 몇 년 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며 크게 다치셔서 의식을 찾지 못하게 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손자야 철민아, 네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다니.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굴러때리고 수술 받고 나왔는데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저 어떡해요? 세상에, 내가 교회 다녀온 사이에 사고가 났구나. 작은 애미야, 네가 데리고 온 거냐? 네, 어머닌. 쿵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금방 나간 형님이 계단 밑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철민아, 걱정하지 마. 네 엄마는 반드시 정신 차릴 거다. 이렇게 떠날 리 없다고. 작은 엄마, 왜 우리 식구들은 다 사고를 당하는 걸까요? 할아버지랑 작은 아버지가 먼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렀어요. 철민아, 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눈을 뜨실 거야. 그러니 힘내. 과거 돌아가신 분들과 비교하지 마. 네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거의 실신하셨고 작은 엄마와 저와 할머니를 보듬으며 기둥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엄마, 저희 엄마 깨어나시겠죠? 그럼 그렇다니까.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철민아,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엄마가 바라지 않을 거야. 얼른 학교 가라. 지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엄마가 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모르니? 너 과학고에 들어갔을 때 기뻐서 오열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학교에 안 가고 기운이 빠진 채로 여기서 머물면 네 엄마가 아주 싫어할 거야. 그러니 어서 학교에 가. 여긴 작은 엄마가 지킬게. 저는 며칠 동안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작은 엄마의 조언대로 학교에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개인 병실로 옮겨졌는데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갔더니 할머니와 작은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작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철민아, 어쩌면 좋니? 네 엄마 의식불명으로 저렇게 계속 누워있어야 한대. 식물인간이라고 하더라. 식물인간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뭐라 해줄 말이 없구나. 아가, 우리 손자 철민아. 네 엄마 그만 보내주자.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존엄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철민아. 저렇게 기계로 겨우 숨을 붙여놓은 것이니 그만 보내주자. 네 엄마를 천국에 보내주자. 안 돼요, 할머니. 제가 책에서 본 게 있어요.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또 하반신 마비 환자가 걷는 것도 읽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존엄사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엄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작은 엄마가 뜨거운 한숨을 내쉬더군요. 벌써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의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작은 엄마, 엄마의 보호자는 저예요. 제 사인 없이는
절대 존엄살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엄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난 믿어요. 엄마가 분명히 깨어날 거라는걸요.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철민아, 너희 엄마를 힘들게 할 거니? 그리고 식물인간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병원비 내면 되고 간병은 제가 할 거예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간병인을 따로 쓸 거고요. 할머니랑 작은 엄마가 걱정하거나 신경을 쓸 일은 하나도 없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결국 제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해서 엄마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 후에는 엄마를 보러 병원에서 밤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야간에 간병인이 엄마를 돌봐주셨죠. 다행히 좋은 분이라서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저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엄마를 기다리기로 강하게 마음먹어서 결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게 안쓰러웠는지 할머니는 학교 후 병원에 오셔서 저 대신 간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철민아,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공부해라. 너 이제 곧 고3이잖아. 네 엄마가 너 카이스트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한 거 기억하지? 할머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공부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 간병은 네 할머니가 할 테니까 넌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아유, 할머니가 있겠다니까. 내가 못 오는 날은 네 숙모를 부르면 될 테고. 그리고 철민이 네가 병원인데 필요 없다.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학교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엄마 보러 매일 오긴 할 거예요. 잠깐 보호하는 건 나도 찬성이야. 대신 딱 그 정도만 해. 이 할머니가 네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머니를 믿고 저는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늘 할머니 뒤에 작은 엄마가 서서 인상을 크게 이그러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작은 엄마, 고생 많으세요. 이따가 간병인 오니까 들어가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있을 거예요. 철민아, 너 말이야.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공부를 집중하지 못할 것 같구나. 너 유학까지 안 할래? 카이스트보다 높은 꿈을 이뤄보는 건 어때? 갑자기 무슨 유학이요? 작은 엄마, 이 상황에 무슨 유학을 가요? 게다가 유학 갈 돈은 어디서 마련하고요? 똥딴지 같은 말씀 그만하세요. 네 유학 비용은 내가 내줄게. 난 자식이 없어서 철민이 네가 아들처럼 느껴져. 그러니 이 작은 엄마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라. 절 아들로 생각한다고요? 작은 엄마,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 작은 어머는 늘 신경질적인 분이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윗사람인데도 엄청 대들고 시비를 걸었었죠. 원소를 높이며 막말하던 것도 다 생각난다고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무슨 잔치가 난 것처럼 조문객들이랑 하하호호 웃으며 술판을 벌이셨죠.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야, 조철민. 내 성격이 그렇긴 하지만 마음속 진심은 언제나 가족들이 소중했어. 너희 아버지를 잃었을 때 난 몰래 많이 울기도 했고 너희 엄마랑 트러블이 있던 건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떨다가 목소리가 커진 것뿐이야. 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른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엄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이 슬퍼하는지 대략 짐작이 안 되는 거야? 작은 엄마, 그냥 무의미한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유학인이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니 그런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꼭 뭔가를 바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긴 뭘 바래? 어른을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줘도 되는 거야? 어머님,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정신없다 둘째. 너 그렇게 시끄럽게 굴려가던 집에 가라. 참나, 여기엔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나 보네요. 그래요, 집에 갈게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조철민,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나중에 혼쭐 날 줄 알아.
작은 엄마가 하는 말은 시답지 않게 들렸고 무시하면 그만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주간에 병원에 나와서 계속 엄마를 보살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운 없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지냈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할머니가 몸이 편찮아지면서 병원에 못 나오게 되셨어요. 그때 작은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어 찾아가 뵀는데 침대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손자가 왔구나. 미안하다. 이 할머니가 네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애초에 할머니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간병까지 하셨으니 힘들만도 하셨죠. 제가 죄송해요. 아가, 네 숙모가 병원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 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준비나 열심히 해. 다들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할머니, 저 대학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시면 그때 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엄마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가, 네 엄마는 가망이 없어. 이제 그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아니요, 저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적은 곧 현실이에요. 책에서 봤는데 가망 없다는 말은 없어요. 0.1%의 확률이 있으니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도 존중받을 선택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 밉긴 왜 밉냐? 네가 마지막 남은 우리 집안 자료가 아니냐. 이 할머니는 우리 철민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감사해요. 그리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자주 올게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놓아드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작은 엄마가 시비를 걸더군요. 야, 조철민, 아직도 모르겠니? 네 할머니까지 쓰러졌어. 다음은 누가 될까? 작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오지 마세요. 쓰러져도 저만 쓰러질 거예요. 이제 답이 되었나요? 이 녀석이 버릇없이 똑까부네. 너 자꾸 기어오르는데 나한테 잘 보여야 해. 제가 왜요? 야,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다 거머쥐고 계신 거 모르니? 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랑 재산 모두 할머니가 받았었는데 이제 남은 어른은 나 하나라서 모두 나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셨어. 아, 그래요? 부자 되셔서 좋으시겠네요. 뭐가 어째? 야, 너도 유산을 받을 생각해야지. 내가 떼어줄 테니까 한국 떠나라. 유학 갔다 와서 번듯하게 살 생각하라고. 이 작은 엄마가 도와줄게.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생각해 주셔서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전 돈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유학은 더더욱 싫어요. 엄마 깨어나게 기다릴 테니 유학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내가 나조차고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이런 숙모가 또 세상에 있을지 말이야. 네, 작은 엄마. 저의 작은 엄마여서 감사드립니다. 됐죠? 저 이만 가볼 테니 할머니 좀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작은 엄마가 하는 말을 귀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예전부터 식구들에게 무시하는 말도 자주 했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가는 걸 포기한, 아니 미루어둔 저는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몇 주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하셨고 조금의 움직임도 없으셨어요. 간호사들은 말없이 병실을 다녀갔고 작은 엄마가 가끔 들어와서 시비조로 떠들고 나갔습니다. 아휴, 너도 참 한심하다. 제가 왜 한심해요? 아니, 불가는 걸 왜 부정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만 너희 엄마 보내드려라. 보는 내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지면 여기 안 오시면 되잖아요. 작은 엄마가 안 오셔도 충분히 저 혼자 여기서 엄마를 보살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병원비를 다 내주셔서 별로 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말하는 싸가자고는. 그래, 너 잘났다. 평생 여기서 네 엄마 똥기저귀나 갈면서 살아라. 몰려 안 나갑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작은 엄마. 늘 언성을 높이며 존엄사를 결정하라고 난리치는 작은 엄마에게 차갑고 냉랭하게 대했어요. 물론 작은 엄마가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 거 안 아는데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갔답니다. 여하튼 저는 변함없이 병실을 지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저거는 어떻게 된 거요? 네 할머니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감기약을 드신 모양인데 좀 많이 드셨나 보다. 그래서 구토하고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에 왔어.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겠죠.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한 건 아니. 네 할머니 저렇게 쓰러진 걸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렇게 되신 거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럼 존엄사를 고민해보겠다는 거지? 네. 작은 엄마 말씀처럼 제가 억지로 엄마를 잡고 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하잖아요. 작은 엄마랑 제가 말다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저희 식구들 모두 크게 아플 것 같으니 제가 생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작은 엄마. 그러자 작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생각 잘했다. 고민해봐. 열심히 고민해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옳은 판단을 내려보라고. 네, 작은 엄마. 그럴게요. 할머니는 며칠 입원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몸이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모셔가야지. 저는 작은 엄마의 말씀을 처음으로 귀담아 들었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고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여전히 기운은 없으셨어요. 할머니, 저 내일 올게요. 지금 간병인 아주머니랑 교대를 해줘야 해서요. 아, 그래. 푹 쉬세요, 할머니. 저는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댁에서 나왔는데 뭔가를 빠떼인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 조심히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빨리 유산을 주셔야죠. 언제까지 그 많은 재산을 쥐고 있으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지갑은 신발장에 떨어져 있어 잽싸게 주워들고 현관 밖에서 계속 작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어요. 아니, 놓친 내가 갈 때가 되었으면 빨리빨리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야? 어머님, 이제 유산 받을 사람은 나 하나라는 거 몰라요? 뭐요, 철민이? 걔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전해주면 되잖아요. 작은 엄마는 큰 소리로 유산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할머니에게 그렇게 대드는 걸 보니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려면 잠시 움츠릴 줄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엄마한테 달려갔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저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간병인이 출근했을 때 병원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갔더니 작은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이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면 놀라실 테니 나중에 다 해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철민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 할머니는 철민이 하나만 보고 살 테니 그것만 명심하렴. 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나와 바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곧 작은 엄마를 발견했어요. 제가 카드 지갑을 가지러 할머니 댁에 올라갔다가 작은 엄마 구두에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잘 찾아갔답니다. 그것은 모텔이었는데 위치 추적기가 몇 호인지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객실 앞에 기다렸다가 곧 볼일을 보고 나오는 작은 엄마와 처음 보는 애인을 뒤에서 봤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미행했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길래 택시를 잡아타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붙어있으니 조금 거리를 두고 쫓아갔죠. 이윽고 작은 엄마와 애인이 내린 곳은 어느 건물 앞이었습니다.
우와, 이제 곧 이 건물이 내 것이 되는 건가? 저기요, 일 제대로 처리되고 있긴 한 거야? 저기 시미가 유산 안 맺고 버팅기고 있다며. 우리 지금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겁나게 노력하고 있거든. 무슨 노력? 저기 나랑 같이 일을 치르지 않고 혼자 행동한 거야? 자기랑 같이 한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해. 내 남편이랑 시애비를 교통사고로 보내버린 거나 아주버님도 똑같이 보냈잖아. 그래, 내가 카센터를 운영해봐서 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한 방에 간 거잖아. 우리 시애미가 차가 있니? 운전도 못하는 양반을 어떻게 차에 태워서 사고사로 꾸밀 건데? 그리고 자기가 계단에 밀어버린 우리 형님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잖아. 식물인간이면 끝난 거냐? 그 정도면 아주 깨끗하게 이출해한 거야.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잖아. 형님의 아들. 철민이 그 자식은 존엄사로 지혜미를 보내줄 생각은 안 하고 간병하면서 살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내가 이기지를 못했다고. 얼마 전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더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어우 짜증나. 그럼 그 자식도 손 봐줄까? 아서라, 걔는 애라서 사고 나면 경찰들이 들러붙일 거야. 그놈은 잘 구술려서 지혜미 존엄사 시키고 유학 보내버릴 거야. 그럼 시혜미는 그 전에 끝내는 거 아니었어? 저기가 부동액 달라고 해서 줬더니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무렇지 않게 나왔잖아. 내가 테스트로 아주 쬐끔 쌍화탕에 타서 먹여봤는데 효과가 좋아. 일주일 입원하더라고. 그리고 유산 달라고 해봤는데 나한테 다 줄 마음이 없나 봐. 시애미는 식물인간 형님 존엄사 결정하면 시간을 조금 두고 보내버려야지. 그럼 나는 떼부자가 되고 자기랑 같이 해외에 나가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사는 거지.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해. 우리의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찬란해서 여기까지 왔어. 자기 남편이랑 시애비 그리고 아주버님 또 자기 손이 똥스러운 시애비까지? 진짜 한편의 여와 같네. 우리 일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긴장 풀면 안 돼. 철민이 놈이 엄청 신경 쓰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그놈이 지혜미의 존엄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 한 번 내줘. 내가 엄마 노릇하는 연기하면서 그놈을 감동시켜서 존엄사로 끝을 낼 테니까. 우리 자기는 정말 머리가 비장해. 좋아. 그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저기 술집이나 가서 한잔할까? 그래 좋아. 오늘은 마음껏 취하고 자기랑 뜨거운 밤을 보내야겠어. 아까 모텔에서는 너무 약했으니까 밤에는 강렬하게 해줘. 그런 거라며 걱정하지 마. 나 술 먹으면 완전 상남자 되는 거 알지? 그래 비싼 술 먹고 뜨거운 밤 가자. 저는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거듭되는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며칠 동안 지죽은 듯이 병원에서 지냈는데 작은 엄마는 매일 찾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카야, 철민아, 이제 결정했니? 네, 작은 엄마, 결정했어요. 엄마를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어머, 이제야 네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그래, 언제 하기로 했어? 그게 사인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에 한다네요.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 부모님 두 분 다 떠나시게 되니 마음이 심란하지? 이 작은 엄마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난 엄마라고 생각하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엄마, 항상 감사해요. 이제야 내 마음을 헤아려주다니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작은 엄마, 우리 엄마 보내드리면 저 유학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한테는 한국에 있는 대학은 어울리지 않아. 넌 천재라서 미국 정도는 가야 한다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들어가라. 네, 어디든 좋은 대학에 꼭 들어갈게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작은 엄마를 기분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작은 엄마가 있는 모텔 앞에서 기다렸어요. 위치 추적기가 아직도 잘 붙어 있어서 작은 엄마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철민아. 작은 엄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작은 엄마도 볼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 아,
작은 엄마의 친구야. 남자친구구나. 작은 엄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고개를 숙이고 그러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밝게 말했더니 작은 엄마의 애인이 껄껄 웃더군요. 네가 철민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이 사람이 말하길 아들 같은 조카라더라. 네, 맞아요. 저도 작은 엄마가 엄마 같아요. 따지고 보면 아저씨는 저한테 새아버지나 다름없네요. 두 분 진지한 사이가 맞다면요. 그럼 진지한 사이지.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지. 이야, 멋진 분이시네요. 그럼 아저씨도 같이 가요. 오늘 할머니 댁에 가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작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파티냐고 물었죠. 철민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파티라니? 이제 다 정리하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작은 엄마랑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요. 아이고, 우리 철민이가 진짜 철들었네. 그래, 같이 가자. 이 아저씨도 이제 한 식구가 될 테니까 다 같이 가자고. 출발. 그럼 내 차로 같이 가면 되겠네. 철민아, 네가 조수석에 타라. 너랑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 네, 좋아요. 이제 아저씨랑 저는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댁으로 향했고 40분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작은 엄마와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은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잠깐, 그럼 내가 철민이 할머니께 뭐라고 불러야지? 뭐 장모님 아니지? 어머님? 그건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는 분명히 아저씨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맞아. 이제 자식 하나 없으니 당신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철민 덕분에 오늘 좋은 추억 하나 생기겠다. 자, 다 왔다 들어갑시다. 작은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앞서 들어갔는데 얼음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애인 아저씨 역시 크게 놀라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어머나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2년 만이네. 귀신이야? 당신 누구야?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동서가 못 볼 걸 봤나?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 왜, 식물인간인 내가 멀쩡하게 서 있으니 놀라워? 동서,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 잠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 억울한 걸 말씀드렸더니 나더러 실컷 복수하고 잘 살다가 늦게 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동서애는 왜 날 보자마자 주저앉는 거야? 형님, 정말 형님 맞아요?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서프라이즈 파티하자고 했어. 내가 깨어난 기념으로 말이야. 사실 몇 주 전에 깨어났는데 연기 좀 했지. 내 아들하고만 비밀을 공유했어. 맞아요, 작은 엄마. 얼마 전에 엄마가 깨어나자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철민아, 나 깨어난 거 작은 엄마한테 말하지 마였어요. 엄마랑 깨어나자마자 작은 엄마가 한 짓을 기억했고 바로 복수를 계획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정말 재밌고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을 위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프라이즈 파티가. 뭐라고? 그럼 몇 주 전부터 깨어난 거야. 존엄사를 결정했다는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죠. 오늘 파티를 위해서 몰래 카메라 좀 해봤습니다. 유후. 하하하하. 세상에 이런 일이. 형님이랑 철민이 덕에 정말 크게 놀랐네. 형님, 이런 기적이 찾아올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시니.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 고마워 동서. 사실 나도 우리 아들이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동서 그렇게 나를 보내려고 애썼는데 아깝겠다. 거의 다 됐는데 내가 깨어났으니 많이 곤란해졌지. 네? 존엄사요? 그건 제가 형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민이를 위해서였어요. 미래를 위해 제가 옳은 판단을 내린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이,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내가 없어져야 동서가 안전하니까 그런 거잖아. 동서 나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게 자네 옆에 있는 저 아저씨잖아. 내가 나간다는 걸 알려주고 뒤에서 팍 밀어버린 놈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해. 네? 형님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3주 전에 엄마가 기적처럼 깨어나셨고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자는 부둥켜 안고 내내 울었어요. 엄마는 계단에서 구르기 전에 당신을 밀어버린 남자의 얼굴과 의식을 잃어가는 엄마를 비웃던 작은 엄마를 보셨다고 해요. 세세히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엄마는 작은 엄마가 처음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미행을 부탁했고 위치 추적기를 구해서 작은 엄마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공무원 사실을 대화로 나누는 걸 모두 제 핸드폰에 영상으로 담았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쥐덫에 가둬버렸습니다. 동서, 그리고 아저씨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얼른 와서 밥 먹자, 파티하자고. 컴온. 형님 다 기억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에요. 형님을 밀지 않았어요. 동서, 다 걸렸는데 왜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아, 내 아들이 보여준 동영상 잘 봤어. 동서랑 옆에 애인 둘이 내 남편 서방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사고나게 만들었다며 커센터 출신이라 급발진 사고가 나게 했다고. 정말 천지가 개백할 일이야. 시댁지산이 탐나서 식구들 모두 그렇게 보내? 자네 정말 무서운 괴물이었어. 내 아들이 자네를 미행하지 않았더라면 묻히고 말았을 진실들이지. 철민이가 정말 큰일을 해줬어.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 때가 왔어. 엄마가 흥분한 얼굴로 차근차근 말씀하셨고 할머니 역시 또박또박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냐니 우리 식구들 모두 그렇게 보낸 것도 모자라. 날 해치려고 공모했지. 내 손대랑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승 갔겠지.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철민아, 그동안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구나. 내가 살았으니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두 년놈의 죄를 밝힐 수 있게 되었어. 엄마와 할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서서 작은 엄마와 애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자기야 빨리 끌어. 그래. 지금 우리서 오이 잡된 거 맞지? 어머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네 엄마야 이 자식아? 니들이 아니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몰랐지. 니들 인생은 이제 종쳤어. 어머님 형님 고정하세요. 저희가 저지른 죄가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의 유산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네가 그걸 탐내지 않는다고 용서를 하라고. 큰애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님, 이것들 바로 신고해서 콩밥 먹이죠. 아마 죽는 그날까지 감옥에서 시궁청살이를 해야 할 거예요. 뭐요? 신고? 에이, 일을 어쩐데? 자기야, 우리 어떻게 해? 아사리 폰이는 자기야, 오늘 그냥 이 집 식구들 전부 다 끝장내버리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공격해. 그래, 이판사판이다 이 끈질기잖아. 왜 다시 살아나서 날 공격에 빠뜨려? 너 오늘 퇴졌어? 그래, 그렇게 나와야 재미있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악한 놈들아. 작은 엄마와 애인이 할머니와 엄마를 향해 돌진하는데 제가 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이 아저씨, 당신은 내 밥이야. 오늘 아버지의 원수 그리고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 오르드까부로 너 몇 살이야? 35살이다 이 개자식아.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 넌 오늘 나의 복수의 주먹을 받아라. 젊은 놈이라 힘이 겁나게 세네고. 저는 애인놈의 면상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쿵쿵 소리를 내며 눈, 코, 입을 뭉개버렸죠. 그리고 신발장에 있던 작은 엄마의 하의를 집어들어 애인놈의 그곳을 찍어버렸습니다. 야, 너 너무 잘 모르나 본데. 난 아주 거기가 커서 그거 가지고 망가뜨리지 못해. 좋겠다 이 발전날 자식아. 그럼 니놈 가운데 다리가 부러지는지 마는지 끝까지 가보자. 이봐 조카 그만하게. 우리 말로 풀자 대화로 풀자고. 내 가족들을 해친 놈에게 대화가 무슨 필요야? 너 오늘이 제삿날이야 짜식아. 저는 그놈의 온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주며 제대로 조져주고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작은 엄마와 2대1로 싸우는데 진짜 사람을 잡겠더라고요. 니냐 니네 남편이랑 자식들의 골로 보낸 악녀였어.
니네 구멍이 나는 구멍에서 피가 쏟도록 해줘마. 동서, 내가 살아날 줄 몰랐지. 나 끝내고 어머님 해치고 내 아들까지 끝장내고 유산 다 꿀꺽 처먹고 해외 가서 살라고 했지. 형님, 제가 나쁜 여자인 건 맞지만 철민이는 아니에요. 유학 보내고 평생 안 보려고 했다고요. 철민이는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뭐야 그럼. 나랑 어머님은 해치려고 했다는 말이잖아. 아무튼 니네는 오늘 살아서 여길 나가지 못할 것이야. 어머님 꽉 잡으세요. 날라차기 갑니다. 그래, 단단히 잡았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거라. 1년 만에 일어나 몸을 풀리다. 자, 간다 동서야. 빠다다다다. 엄마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며 그동안 못다 했던 운동을 그날 다 풀어버렸습니다. 어찌나 건강하신지 공중을 여러 번 뛰어서 작은 엄마를 반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희 세 사람은 사악한 괴물 2마리를 쉴 새 없이 패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엄마가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어머니 형님, 제발 그만하시고 저희를 봐주세요.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가진 돈이 제 남편 보험금이랑 그 이의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그 돈은 네가 가지고 있었지. 게다가 우리들 인생 끝장내고 유산을 다 처먹으려고 했지. 이 괘씸한 걸 어떻게 할까? 할머니, 이미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곧 형사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오늘 할머니 댁에서 제대로 된 파티가 열릴 곳입니다. 장하다 내 손자, 장하다 내 큰며느리. 어머니 형님, 철민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그냥 보내줘. 기회를 달라고. 작은 엄마, 살고 싶으세요? 그럼 어서 뛰어나가세요. 달려요. 아저씨, 경찰에게 잡히고 싶지 않으면 당장 뛰어나가라고요. 진짜냐? 그래, 고맙구나. 자기야, 튀어. 우리 잡히면 인생 동친다고. 그래, 어서 나가자. 억울하지만 오늘은 튀어야 해. 시대 대사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망했어. 철민이, 너 나중에 보자. 저 자식은 나중에 우리가 꼭 갚아줄 거야. 기대해라 해, 소희. 거참 말 많네. 어서 튀라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하잖아. 현관문을 열자 형사들 8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보내줄 리가 있나요? 당연히 형사들에게 증거자료 제출하고 오늘 괴물 2마리를 한꺼번에 쉽게 잡으라고 할머니 댁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이런 젠장, 철민이 너 감히 우릴 놀려? 아니, 이 시커먼 남자들 뭐야? 형사야? 아이씨, 나 잡혀가기 싫어. 차라리 창문으로 뛰어내리겠어. 작은 엄마는 창가로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바닥에 넘어진 채로 수갑을 차게 되었죠. 애인 놈은 형사들에게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그런다고 잡혀가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비이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2 괴물은 쇠고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님, 형님, 철민아, 나 탈어서 써줘요. 평생 감옥에서 썩기 싫단 말이야. 더 끝난 마당에 비굴하게 무슨 놈을 타면서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다고 끝. 이게 다 네 놈 때문이야. 네가 날 꼬시는 바람에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네 놈이 밤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 싫은 식구들을 싹 정리하고 유산을 챙길 마음을 먹게 했잖아. 나야말로 억울해. 내가 아름답고 섹시한 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루에도 12번씩 밤일을 하게 기운이 돋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거야. 이게 다 자기가 아름다운 여자라서 생긴 결과라고. 아니, 당신이 꾸민 놈이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아니, 당신이 겁나 예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소리 아주 조잡을 싸고 있네. 이것들아, 니들은 둘 다 똥멍청이 쓰레기야. 생긴 것도 없고 케밥 그릇같이 찌그러졌다고. 지옥에 떨어져라 이 2년놈아. 우리 식구들을 저승으로 보낸 벌을 단디 받아라. 엄마,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것들은 이제 다시는 사회에 돌아오지 못해요.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저 세상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변 아버지가 편히 잠드실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희를 한꺼번에 작살냈을 거야, 이 잡것들아. 뒤통수 조심해라. 절대로 가만 안 둬.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은 당신들 나중에 꼭 복수하겠어. 2 년놈의 끝은 그렇게 복수를 꿈꾸며 형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엄마, 이젠 다 끝났어. 철민아, 고맙다.
네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겼어. 복수해줬다고. 맞다, 철민아. 나도 네 엄마를 포기하자고 했는데 네가 굳건하게 버텨주었지. 고맙다. 그리고 큰애야, 미안하다. 잠시라도 널 포기하려고 했던 거 사과한다. 어머님도 참,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철민이가 특별한 아이라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그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편히 쉬게 되었어. 여보, 아들들아, 보고 있니? 이젠 거기서 편히 쉬어. 저희 3대는 그날 이후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구속된 작은 엄마와 애인의 재판이 있었는데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했죠. 판결을 모두 듣고 저와 엄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 두 괴물만 아니었다면 식구들은 모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 순간 법정에서 부숨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작은 엄마가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난 아무짓도 안 했어. 저기 남자놈이 혼자 저지른 짓이야. 날 사랑해서 우리 식구들을 해친 거라고. 뭔 개소리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난 당신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쯤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었을 거라고. 애초에 네가 날 꽂아서 이런 사달이 난 거라고. 에휴, 가지가지 하나야. 아이, 더러워. 엄마, 할머니 그만 나가시죠. 저것들 얼굴 보니 역겨워 죽겠어요. 그래, 우리 손자야, 나가자. 오늘은 납골당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나 하러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그이가 생각 많이 났는데 가서 좀 봐야겠어요. 그리하여 납골당에 가서 나란히 안치된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억울함 풀고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 크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과일 먹고 해. 기운이 없나 보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철민아,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가 강의 안 할 테니까 그냥 쉬면서 시간 보내. 아니야, 나 카이스트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할 거야. 엄마, 과일 잘 먹을게. 그리고 뭐? 사랑해. 그래, 엄마도 철민이를 사랑한다. 아들 파이팅. 할머니 댁에 들어가 공부에 열중한 저는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봐서 원하던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입영 통지서가 나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열심히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새까맣게 탄 채로 제대를 해서 할머니와 엄마한테 제대 신고를 멋지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전학했습니다. 예, 신고입니다. 그러자 엄마와 할머니가 격려를 하며 깔깔 웃으셨어요. 단결, 우리 세 식구가 단결은 잘 되지. 그렇고 말고. 우리 손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철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맞아요, 어머님. 우리 세 사람은 단결이 장난 아니죠. 그때 그 두 년놈을 잡을 때 완전 하나가 되어 제대로 응징해줬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숨졌다더라. 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쩌다가요? 뭐라더라, 밑장 빼기? 화투 치면서 밑장을 빼서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모포마리로 대대게 쳐맞고 저수장 가물했대. 시야, 적은 엄마 갈 때도 등신처럼 가시네. 에휴, 지금쯤 지옥에 갔겠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어머님. 그런데 그 애인이라는 놈은 소식 없어요? 글쎄, 아직은 없다. 뭐 평생 감옥밖에 나오지 못하니 알아서 잘 되지겠지. 야야, 오늘이 우리 손자가 제대한 날이다. 우리 같이 파티하자. 렛츠고 파리피플. 예썰 파리피플. 그날 엄마와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으로 포식을 하고 술까지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와서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죠. 저는 전역 후 대학교에 복학해서 현재 2학년입니다.
젊은 초년이 겪은 일이 참 많았죠.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라고 여러분들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